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7장. 꿈속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해로운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잉여 포텐셜이 끼어들지 않고 불활성도 방해하지 않는다. 마음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상적 몸부림을 멈추고 쉬고 있다. 하지만 꿈에서도 모든 욕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은 낱낱의 사소한 생각들이 꿈꾸는 사람을 모두 해당 섹터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이다. 방해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실제 생각과는 거의 무관하다. 비밀은 이것이다. 현실화를 가져오는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대상을 노리고 있는 당신이다.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에 관한 실제 생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무엇이다. 생각은 무대 위에서 놀고 있지만 이 힘은 보이는 것의 배후에 있다. 하지만 그 힘은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신은 이미 내가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이름과 파일 속에서도 의도에 알맞은 정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대략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생각이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생각은 파도 꼭대기에 한 방울 거품과도 같다. 욕망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실현되는 것이다. 팔을 들어 올리는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팔을 올리기를 소원해 보라. 당신의 생각 속에 욕망이 형성되었다. 곧 당신은 팔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욕망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가? 아니다. 욕망 그 자체는 그 어떤 행동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욕망하는 생각이 자신의 일을 행할 때만 팔이 올려진다. 남은 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뿐이다. 팔을 올려주는 것은 행동하겠다는 결정인가? 아니다. 결정도 팔을 올려주지 않는다. 팔을 들어 올리기로 당신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팔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팔을 들어 올려주는 것일까? 결정 다음에 오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마음이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다.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이라는 의도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단지 실제로 행동하는 힘을 소개해 주는 선에서 그친다. 남겨진 유일한 것은 다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팔은 욕망이나 결정으로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의도로서 올려진다. 결정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끌어들인 것 뿐이다. 하지만 물론 당신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모종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언어를 빌리지 않고도 분명 느낄 수 있다. 사실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팔과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는 걷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한다. 마찬가지로 자전거에 처음 올라탈 때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나서도 그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의도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것을 얻기는 힘들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컨대 마비된 사람은 의도의 힘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리를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 욕망을 행동으로 옮길 능력은 없다. 최면 상태에서 혹은 기적적인 회복의 결과로 마비된 사람이 걸은 사례들이 알려져 있다. 의도가 회복된 것이다. 그러니 욕망 그 자체는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한다. 예컨대 욕망이 클수록 균형력의 반작용만 더욱더 커진다. 다음 사실을 주목하라. 욕망은 그 목표 자체를 지향하지만 의도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과정을 지향한다. 욕망은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의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한다. 의도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행하는 일만이 남아있다. 꿈속에서 날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할 것이다. 날기 위해서는 의도를 사용해서 그저 자신을 공중에다 띄워야 한다. 꿈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은 욕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확고한 의도로서 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욕망의 무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다. 뭔가를 간청하는 것은 어떤가?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수호천사나 신이나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우주의 법칙은 절대적으로 냉철하다. 당신의 불평과 비탄과 하소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감사는 좋다. 왜냐하면 감사는 본질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가깝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창조적 에너지의 방사광이다. 간청의 잉여 포텐셜은 그 반대다. 그것은 지체다. 그것은 에너지를 한 곳에만 모은다. 불평과 간청과 요구는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펜듈럼의 작품이다. 무엇을 주세요. 나는 무엇들을 원합니다. 하는 등의 생각들은 자동적으로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요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각으로서 그것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다. 높은 힘에게 무엇을 간청하는 것은 말짱 헛일이다. 그것은 가게에 가서 점원에게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물론 적당한 선에서 요청할 수는 있다. 그 밖에 세상 일은 객관적인 법칙에 근거하고 있지.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씨에 근거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에게 다른 궤도를 돌도록 해달라고 조른다고 상상해 보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나 어떤 것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간청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짓이다.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선택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있다.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당신의 선택과 맞아 떨어지고 동시에 어떤 법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선택은 간청이 아니다. 그것은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하겠다는 당신의 결정이다.